정작이야 일곱 번째 강의는 매그네틱 벡터 포텐셜 자기 벡터 전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전기장의 컬을 취하면 0이 되고 자기장의 다이버전스를 취하면 0이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컬 E가 0이라는 사실로부터 우리가 그 스칼라 포텐셜, 일렉트릭 스칼라 포텐셜, 우리가 전위라고 하는 걸 정의해 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전기장은 마이너스 그레이디언트 포텐셜 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컬 그레이디언트는 항상 0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전기장을 어떤 스칼라 함수의 그레이디언트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걸 여러 번 배웠고, 다이버전스 B가 0이라는 사실로부터 B를 어떤 벡터의 컬로 나타내주면, B가 어떠한 벡터의 컬로 나타내주면 다이버전스 컬은 항상 0이 되기 때문에 요 다이버전스 B가 0이라는 조건을 늘 만족을 합니다. 그 조건을 만족해주는 이 벡터를 우리가 매그네틱 벡터 포텐셜, 그래서 자기 벡터 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 놈은 V는 일렉트릭 벡터 포텐셜. 그러면 이제 자기 벡터 전이 매그네틱 벡터 포텐셜 A를 이렇게 정의를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컬 B를 계산해주면 이게 이제 앙페르 법칙이잖아요. 그래서 컬 B는 컬의 컬 A를 해주는 거고, 요는 우리가 제가 지난 시간에 어떤 벡터의 컬을 취하고 또 컬을 취하면 그 결과는 다이버전스 A의 그레이디언트 마이너스 델 스퀘어 A가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근데 이제 컬 B는 앙페르 법칙을 만족하니까 요는 뮤제로 J가 되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매그네틱 벡터 포텐셜이 이제 이러한 조건들을 만족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포텐셜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앰비거티가 조금 있어요. 우리가 모호함이라고 또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이제 자유도, degree of freedom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전위 포텐셜, 일렉트릭 포텐셜을 정의할 때 어떤 일렉트릭 포텐셜이 유니크하게 아주 그냥 딱 유일하게 결정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어떤 포텐셜 V는 이 V0 하고 어떤 포텐셜 더하기 컨스탄트를 더해주거나 빼주거나 해도 그레이디언트의 컨스탄트를 취해주면 항상 0이 되니까 전기장은 변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포텐셜은 항상 유니크하게 결정되는 게 아니고 요만큼의 컨스탄트만큼의 모호함이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자유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벡터 포텐셜의 경우에도 A라고 하는 게 딱 한 가지 유니크하게 결정되는 게 아니라 어떤 A라고 하는 포텐셜, 제가 이걸 A0라고 놓을게요. A0에다가 그레이디언트의 어떤 스칼라 함수의 그레이디언트만큼 더해줘도 컬을 취해주면 컬 A0 더하기 컬 그레이디언트는 항상 0이죠. 컬 그레이디언트는 항상 0이기 때문에 요만큼을 더해주거나 빼줘도 자기장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자유도라고 얘기해요. 혹은 자유도라고 얘기하는데, 그러한 자유도가 존재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유도를 이용해 가지고, 그러면은 내가 이 자유도, 이게 만약에 이러한 자유도가 없으면 다이버전스 A를 0으로 강제로 만드는 방법은 전혀 존재하지가 않는데, 그런 자유도가 있기 때문에 다이버전스 A를 0으로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어떤 조건이 만들어지죠? 내가 A라고 하는 벡터가 A0 더하기 그레이디언트 어떤 스칼라 함수라고 하면 다이버전스 A를 취하면 얘는 다이버전스 A0 플러스 델 스퀘어 람다 이렇게 주어지고, 요 놈이 0이 되게끔 해주는 람다를 찾아주면 돼요. 그죠? 그 놈을 만족해주는 방정식은 델 스퀘어 램다는 마이너스 다이버전스 A0가 되는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우리가 그 정전기학을 배울 때 포아슨 방정식, 어떤 스칼라 함수의 델 스퀘어를 취하고 2차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요게 이제 마이너스 엡실론 0 분의 로 해서 요 방정식을 우리가 이제 포아슨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오른쪽에 전하에 대한 소스가 없이 0이면 그걸 라플라스 방정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포아슨 방정식하고 같은 형태를 취해주고, 이 다이버전스 A0도 어떻게 보면 스칼라 함수죠. 그러니까 엡실론 0분의 로 대신에 다이버전스 A0를 넣어준 것과 같은 방정식이기 때문에 솔루션이 같습니다. 형태가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포화슨 방정식으로부터 포텐셜을 구하면 포텐셜은 뭐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의 r분의 로우 d 타우 프라임 이렇게 주어지는데 요 적분 방정식은 뭐냐면 소스를 알면 전하 charge density를 알면 그러면 우리가 그 electric potential 전기 전위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듯이 이 방정식의 해는 램다는 뭐냐면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려야 될 거는 이렇게 우리가 쓸 때는 전하분포가 R이 무한대로 갈 때 로가 0으로 가는 그런 바운더리 컨디션을 만족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로가 한없이 무한히 펼쳐진 곳에서는 이러한 포텐셜 방정식을 쓸 수가 없고 R이 무한대로 갈 때 전하분포가 0이 되는 바운더리 컨디션을 꼭 만족을 할 때에만 이러한 포텐셜식을 쓸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램다도 이렇게 똑같이 하면 엡실론 제로분의 로 자리에 뭐가 들어가면 되죠? 다이버전스 A제로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램다가 4파이분의 1에 이러한 적분 방정식을 만족을 해주면 그러면 다이버전스 A가 0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R이 무한대로 갈 때 이 다이버전스 A0가 0이 되는 조건을 만족할 때만 그러한 람다를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러한 자유도를 이용해 가지고 이러한 degree of freedom 여기는 스칼라 포텐셜에서는 컨스탄트만큼의 모호함이 있고 벡터 포텐셜에서는 그레이디언트 람다 어떤 스칼라 함수의 그레이디언트만큼의 모호함이 존재할 때는 다이버전스 A가 0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우리가 다이버전스 A가 0이 된다고 그러한 벡터 포텐셜을 잡아주면 벡터 포텐셜의 방정식이 del 스퀘어 A는 마이너스 뮤 제로 J 훨씬 더 심플해졌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벡터 포텐셜과 매그네틱 필드 B는 컬 A로 쓸 수가 있는데 그러한 벡터 포텐셜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벡터 포텐셜이 다이버전스 A는 0이라는 조건을 만족을 하면 우리가 이런 앙페로 법칙, 컬 B가 뮤 제로 J라고 하는 앙페로 법칙은 포텐셜로 나타내주면 del 스퀘어 A는 마이너스 뮤 제로 J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떠한 부피 전류가 존재하는 유한한 부피 전류가 존재할 때 우리가 그 좌표의 원점에서부터 필드 포인트 R까지 혹은 부피 전류의 그 볼륨 엘리먼트로부터 R만큼 컬리 R만큼 떨어진 지점에서의 자기장은 부피 전류로 나타내 줄 수가 있고 고놈의 그 B의 발산과 회전을 할 때 제가 요 식은 컬의 이러한 적분식으로 나타내 줄 수 있다는 걸 증명을 했죠.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습니다. 이 식이 왜 중요하냐면 B는 매그네틱 벡터 포텐셜로 나타내 주는데 B는 컬 A인데 이거로부터 A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매그네틱 필드는 이렇게 주어지고 그때의 자기 포텐셜 A라고 하는 거는 4파이분의 뮤제로 인티그랄 R분의 J R 프라임 D 타우 프라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매그네틱 벡터 포텐셜의 정의입니다. 이거는 3디멘전인 경우에 부피 전류인 경우에 그렇게 주어지고 만약에 표면 전류가 흐르게 되면 부피 전류 대신에 표면 전류 밀도 K의 KDA 프라임 이렇게 쓸 수 있고 원 디멘전이면 우리가 그 IDL 프라임 이렇게 요것만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 1차원에서의 벡터 포텐셜, 2차원에서의 벡터 포텐셜, 3차원에서의 벡터 포텐셜을 이렇게 계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이 벡터 포텐셜은 그 전류 밀도 혹은 전류의 방향하고 같은 방향입니다. 벡터는 그래서 우리가 전류의 방향을 알면 그 방향으로 bektor 포텐셜의 방향이 결정이 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떻다고요? 벡터 전위와 전류의 방향은 같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러한 기본적인 백그라운드로 우리가 이제 예제 5-11을 보면 이건 이제 면전화 밀도 시그마가 고르게 퍼진 공껍질 스피리컬 쉘이 각속도 오메가로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있을 때
그때 이 공의 중심으로부터 R만큼 떨어진 지점에서의 벡터 포텐셜과 매그네틱 필드를 구하시오. 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거를 풀 때는 먼저 오메가를 Z축으로 놓고 풀어야 되지만 이 필드 포인트를 사실 내가 이 필드 포인트를 Z축상에 이렇게 놓게 되면 좀 계산하는 데 좀 간단해집니다. 그러니까 필드 포인트를 Z축상에 그 다음에 XY축을 잡고 구좌표를 정하고 세타 R 프라임, 세타 프라임, 파이 프라임 그러면은 이 필드 포인트하고 오메가 사이의 앵글이 파이라고 하면 필드 포인트를 Z축에다가 잡았으니까 Z축으로부터 왼쪽으로 파이만큼 기울어진 축이 오메가 축이 될 테고 이때 오메가는 X하고 Z평면상에 이렇게 놓여있는 그러한 오메가 축이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다시 리디자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주어진 이러한 그 컨피규레이션에서 제가 그 이 필드 포인트 R 지점에서의 벡터 포텐셜은 AR은 4파이분의 뮤제로 이때는 이제 2디멘셔널 프로블럼이니까 부피 전류 밀도가 아니라 표면 전류 밀도 곱하기 DA 프라임 그걸 적분해 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R 프라임은 DA 프라임이라고 하는 면적 요소를 국껍질 표면상에 하나 만들어 놓고 그놈으로부터 R만큼 컬리 R만큼 떨어진 지점 그리고 그 좌표의 중심에서부터는 R만큼 떨어진 지점에서의 벡터 포텐셜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때는 그 전류가 표면 전류 밀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R 프라임의 크기가 이 반지름 R 이 국껍질의 반지름 R과 같다는 거 명심하시고 이러한 구조로부터 우리가 표면 전류 밀도를 보면 K는 시그마 V 그죠? 전하 분포 전하 밀도 곱하기 V가 이제 표면 전류 밀도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컬리 R은 스몰 r 빼기 R 프라임 그리고 그놈의 크기를 계산해주면 요 컬리 R의 크기는 라지 R은 R 프라임의 크기라고 했죠. 그래서 라지 R 제곱 플러스 스몰 r 제곱 마이너스 2r의 코사인 세타 코사인 법칙을 써주면 이 컬리 r의 크기가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dA 프라임 요 그 면적 요소 dA 프라임은 r 제곱 사인 세타 d 세타 d 파이 그죠? 요게 이제 면적 요소 에어리어 엘리먼트가 되겠죠 구좌표에서 이제 이걸 갖다가 대입을 해주면 돼요. 근데 요때 이제 V는 뭐냐? 얘가 평면상에서 지금은 이제 이 오메가 축을 중심으로 얘가 이렇게 돌고 있는 이 G축을 중심으로 도는 게 아니라 오메가니까 뭐 이렇게 돌고 있겠네. 그죠? 오메가를 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공이 돌고 있을 테니까 그때의 이 전하 엘리먼트 요 면적 요소의 속도는 V는 회전하는 경우에 V는 오메가 크로스 R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V는 오메가 크로스 R 프라임이고 오메가를 XY Z 좌표로 나타내주면 오메가는 X하고 Z 평면상에 있기 때문에 X 성분은 오메가의 뭐 사인 psi Z 성분은 오메가의 코사인 psi Y 성분은 당연히 없고 그 다음에 R 프라임은 일반적인 R 프라임은 우리가 그 X 성분, Y 성분, Z 성분은 뭐 R 사인 세타, 코사인 파이, Y 성분은 R 사인 세타, 사인 파이, Z 성분은 R 코사인 세타. 이제 이걸 프라임으로 다 바꿨으니까 이제 프라임은 그냥 붙이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계산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뭐 너무 많이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 크로스 프로덕트를 계산해주면 X 성분, 그 다음에 Y 성분, Z 성분을 각도 앵글 psi, 세타 프라임, 파이 프라임 이렇게 나타내 줄 수가 있고 우리가 요 놈을 갖다가 이제 V 여기 K 전류 밀도 대신에 시그마 V가 들어가니까 이 V를 이 안에 들어가면 이제 X 성분, Y 성분, Z 성분 각각에 대해서 면적 적분을 해주면 되는데 우리가 phi 이렇게 d phi라고 하는 거 이 방위가격 에지무설은 뭐냐면 phi가 0에서부터 2파이까지 적분을 해주면 되죠. 근데 phi를 가지고 있는 놈은 여기 phi는 싱글인 하나가 있으니까 v의 phi가 어디 있나 한번 살펴보면 x 성분의 sin phi 프라임 있고 y 성분의 cosine phi 프라임이 여기 하나 있고
Z 성분의 sin phi 프라임이 여기 하나 있습니다. 그죠? 그놈을 갖다가 phi를 0에서부터 2파이까지 적분을 해주면 sine도 마찬가지. sine을 적분해주면 0. 마찬가지로 코사인을 적분해줘도 0. 그죠? 그래서 다 0이기 때문에 요 놈은 phi 앵글을 먼저 해주면 요 놈은 내가 그냥 계산 안 해도 이놈은 기여를 안 하겠구나. 다 0이겠구나. 그래서 0이 아닌 기여를 하는 놈은 마이너스 R 오메가의 sin psi 코사인 세타 프라임. 요거 하나만 Y 성분에 그 놈만 이 적분해서 0이 아닌 값을 줍니다. 그래서 이 놈을 다시 정리해주면 A는 마이너스 4파이분의 뮤제로, 마이너스는 요거 때문에 생긴 거고, 그 다음에 R 오메가 있죠. 그 다음에 시그마 표면적 밀도는 컨스탄트니까 적분 바깥으로 빼고, 앵글만 볼게요. 그 사인 psi 코사인 세타 프라임의 나누기 R의 dA 프라임.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정리한 거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구했는데, 요 놈은 이제 이제 적분해주면 되지만, phi에 대한 적분해주면 이제 안전하게 2파이, 뭐 이런 거야. 이렇게 분자로 튀어나갈 테고, 2파이가 튀어나가서 여기 4파이분의 2파이니까 그 2로 바뀐 거고, 그 다음에 뭐 r제곱이, 라지 r제곱이 여기 들어가서 r3승으로 바뀌었고, 그다음에 sin psi는 그 세타 파이에 대해서는 컨스탄트이기 때문에 적분 바깥으로 빠져나갔고, 방향은 y에 들어갔고, 여기 이제 변수가 sin 세타, 코사인 세타가 들어있고, r이 있으니까 그거 이제 세타에 대해서는 0에서부터 파이까지만 이렇게 북극에서 남극까지만 적분해주면 되죠. 이 적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이제 코사인 세타를 u로 넣고 이제 치환을 해서 요 놈을 이제 치환을 해서 계산을 해주면 결과만 쓸게요. 이제 결과가 뭐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이게 부호가 플러스로 바뀌었고, 요쪽에 이제 남은 것 중에 유념해야 될 게 요 r-r이 요 놈은 이제 절대값으로 지금 묶여 있어요. 그래서 요 놈은 절대값이고 나머지는 그냥 오디너리 그냥 프랜시스 괄호로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벡터 포텐셜은 이러한 구조, 이렇게 오메가로 이제 오른손 법칙을 서 오메가 축을 중심으로 회전을 할 때, 그때 매그네틱 벡터 포텐셜은 이제 방향은 이제 얘가 y 해시지만 요 놈을 다 계산을 일단 해봐야 되겠죠? 그 해볼 때 이제 이 스몰 r은 뭐냐면 r 벡터는 z의 z, 그죠? 그리고 r의 크기는 z가 곧 r이죠. 그래서 크기 여기서의 r은 뭐냐면 이 경우는 z하고 같은 겁니다. 요 사실로부터 우리가 이제 필드 포인트가 국껍질 안으로 들어가면 스몰 r이 라지 r보다 작은 경우니까 절대값을 이거 벗겨줄 때는 라지 r 빼기 스몰 r로, 반대로 필드 포인트가 국껍질 바깥에 있을 때는 스몰 r이 라지 r보다 크니까 요 절대값은 스몰 r 빼기 라지 r로 바꿔서 쭉 전개해서 정리해주면 돼요. 심플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여기 오메가도 있고 뭐 sin phi도 있는데, 오메가하고 sin phi는 사실 근원을 보면 제가 이제 오메가 크로스 r을 해주면 오메가는 x 성분하고 z 성분만 있다고 했고, 이때 이 경우에 r은 z 성분만 있잖아요. 그래서 크로스 프로덕트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걸 해주면 마이너스 오메가 z의 sin phi의 y hat이 오메가 크로스 r에 해당되고, 요 z는 뭐냐면 그게 그냥 r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오메가 r의 sin psi의 y hat, 그걸 이게 오메가 크로스 r이니까 그놈을 이렇게 y hat으로 표현하지 말고 이걸 오메가 크로스 r로 표현해 줄 수 있다는 힌트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정리를 해주면,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할 테니까, 벡터 포텐셜이 이 필드 포인트 안에 있으면 스몰 r이 라지 r보다 작을 때는 3분의 뮤제로 r 시그마의 오메가 크로스 r, 그 다음에 이 필드 포인트가 바깥에 있을 때는 좀 복잡하네요. 3r 3승분의 뮤제로 r 4승 시그마의 오메가 크로스 r. 그래서 우리가 이 국껍질 그 전하 밀도가 일정한 국껍질이 이제 오메가 축을 중심으로 회전을 할 때, 그때 벡터 포텐셜, 국껍질의 안과 바깥에서의 벡터 포텐셜입니다.
이제 이렇게 구했는데 원래 문제는 Z축을 오메가를 Z축으로 잡고 그다음에 이제 임의의 R 벡터 R 방향에서 임의 지점에서의 벡터 포텐셜을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놈을 다시 요 그림으로 환원을 좀 시킬 수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오메가 크로스 R 하면 요 놈이 이제 구좌표로 나타내주면 오메가 크로스 R은 R 세타 파이의 구좌표로 나타내지만 그 크로스 프로덕트가 이렇게 주어진다고 했죠. 구좌표에서의 크로스 프로덕트는 R 제곱 사인 세타분의 1에 뭐 오메가 R 성분은 항상 R 성분 곱하기 R 곱하기 세타 성분에 그리고 파이 성분은 R 사인 세타의 파이 성분으로 나타내주고 지름 그 R이라고 하는 놈은 R 성분밖에 없으니까 세타하고 파이 성분 없으니까 얘가 0, 0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오메가는 오메가 Z를 R 세타 파이로 나타내줄 성분으로 구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R 세타 파이하고 X hat, Y hat, J hat 혹은 뭐 I hat, J hat, K hat 이제 이렇게 나타내주면 그때 요 K hat에 해당되는 놈은 어떻게 계산하죠? K hat을만 계산해 주려면 양변에 여기에다가 첫 번째 식에는 코사인 세타를 곱해주고 두 번째 식에서는 사인 세타를 곱해가지고 더해주면 KX를 픽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 두 개, 이게 R햇의 코사인을 곱해주고 세타에서 사인 세타를 곱해서 빼주면 KX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는 KX는 코사인 세타 R햇 마이너스 사인 세타의 세타햇 그리고 그때 오메가를 그러면은 R과 세타로 나타내주면 얘는 R 성분도 있어요. 오메가의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세타의 성분도 있어요. 얼마냐면 마이너스 오메가의 사인 세타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 직각좌표의 단위 벡터를 구좌표의 단위 벡터로 이렇게 나타내줘야 되는 걸 여러분들이 잘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오메가를 R 성분과 세타 성분으로 나타내주면 오메가는 오메가 코사인 세타, 오메가 세타는 마이너스 오메가의 사인 세타 이렇게 주어지고 크로스 프로덕트는 너무 잘 알겠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 오메가 크로스 R은 미라큘러스 내가 오메가 크로스 R을 해주면 파이햇 성분 파이햇은 뭐냐면 회전 방향이 Z축 방향이에요. Z축 방향 그게 이제 회전하는 방향 오메가가 회전하는 방향을 파이햇 방향하고 같은 거라서 크기는 오메가 R 사인 세타 오메가 요게 이때 사인 세타는 뭐냐면 요 오메가하고 요 R 벡터가 이루는 각 Z축하고 이 R이 이루는 각이 사인 세타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렇게 돼가지고 A를 이제 계산해주면 오메가 크로스 R 대신에 요 놈을 넣어주면 방향은 파이 햇 방향 파이 햇은 각속도가 돌고 있는 오메가하고 같은 방향 그게 파이 햇 방향이라서 요 놈은 이제 구좌표로 나타내주면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매그네틱 벡터 포텐셜은 국껍질 안에도 존재하고 국껍질 바깥에도 존재하는구나. 그리고 국껍질 안에서의 매그네틱 필드를 계산을 하려면 B는 뭐 예를 들면 컬 A가 되니까 컬 A를 계산을 해주면 컬 A도 이렇게 구좌표로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결과는 3분의 2의 뮤제로 시그마 R의 오메가 그래서 항상 이렇게 일정한 방향은 이제 오메가와 같은 방향이고 크기는 일정합니다. 각속도 오메가가 일정하면 이 그 국껍질 안에서 회전하고 있는 전하분포가 고르게 분포된 국껍질이 회전하는 경우에 그 안쪽에서의 매그네틱 필드는 이렇게 균일하게 나타내진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제 5-11은 무한 솔레노이드 주변에서의 벡터 포텐셜을 구하는 건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5-4에서 예제 5-3인가요? 그래서 무한 솔레노이드를 이렇게 앙페르 룹을 이용을 해가지고 앙페르 법칙을 이용을 하면 안쪽에서는 컨스탄트하게 뮤제로 ni 방향은 Z 방향으로 그 균일한 자기장이 만들어지고 바깥에서의 자기장은 0이 된다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보통은 그 벡터 포텐셜이 뭐 R분의 current density 이런 식으로 적분을 해준다고 했는데 이 경우는 솔레노이드인 경우는 좀 다르게 전류가 어떤 유한한 곳에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무한히 전류가 존재하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그런 벡터 포텐셜식을 쓰는 게 아니고 좀 이제 다른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접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앙페르 법칙도 알고 그 매그네틱 필드하고 벡터 포텐셜, 매그네틱 벡터 포텐셜 사이의 관계식이 B는 컬 A인데 요 놈의 양변에 제가 이제 그 면적 적분을 해볼게요. 그래서 B.DA를 면적 적분을 해주면 컬 A.DA가 되고 요 놈은 우리가 스토크 정리를 써주면 그 면적을 둘러싸고 있는 룹, 라인에 대한 선적분, 라인 인티그럴로 바꿔줄 수가 있다고 했죠. 반면에 이제 B.DA는 뭐냐면 어떤 단면적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기, 이게 이제 매그네틱 플럭스, 자기 플럭스하고 자기 선속과 관계되는 식이고, 이때 그러면은 이제 A는 뭐고, 이 면적은 뭐고, 이 면적을 둘러싼 둘레는 뭐냐, 지금 이거냐, 그림에서 나타난 이거냐, 그게 아니고, 요 지금 솔레노이드의 단면을 이쪽에서 왼쪽에서 바라본 거는 자기장은 이 지금 스크린 안으로 들어가고 반지름이 R인 단면인데 요 놈에 대해서 암페리언 룹을 그려주면 반지름이 S인 암페리언 룹을 이제 그려주면 그때 그 면적 이 룹 안에 있는 원 안에 있는 면적이 이 DA를 적분한 면적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DL은 뭐냐면 이 앙페리안 룹을 따라서 전류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시계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상황이니까 벡터 포텐셜은 어느 방향? 벡터 포텐셜하고 DL은 같은 방향입니다. 그래서 같은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A도 같은 시계 방향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회전하고 있는 거예요. 매그네틱 벡터 포텐셜은. 그래서 그거를 계산해주면 그때는 S가 일정할 때는 A는 제가 이제 전류의 방향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요 놈을 계산해주면 A 곱하기 DL을 선적분해주면 그게 2πS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B.DA 파트를 보면 이러한 룹에 대해서 매그네틱 필드는 뮤제로 NI로 일정하고 그리고 그 단면적을 다 적분을 해주면 파S 제곱이 되는데 이때는 이제 S가 앙페리안 룹이 라지 R 반지름보다 작은 경우는 이렇게 쓸 수 있지만 앙페리안 룹을 이렇게 크게 그 솔레노이드의 반지름보다 크게 만들어주면 그러면은 자기장은 요 지금 반지름보다 큰 영역에서 자기장은 없죠. 자기장은 어디에 존재하냐면 요 솔레노이드 안에서만 존재하죠. 그래서 뮤제로 NI가 존재하는 구간은 파이의 R제곱까지 그죠? 파의 R제곱까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S가 R보다 작은 경우는 이 두 식이 같은 거고 S가 R보다 큰 경우는 이 두 식이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놈 이제 정리를 해주면 매그네틱 벡터 포텐셜은 S가 R보다 작을 때는 이 S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S가 R보다 클 때는 1 over S, S분의 1에 비례하는 방향은 전류의 방향 매그네틱 벡터 포텐셜 전류의 방향이 phi 햇 방향은 이제 회전 방향 이렇게 phi 햇 방향은 이러한 걸 의미합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솔레노이드의 경우에 매그네틱 벡터 포텐셜을 어떻게 구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경계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